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1권, 생명의 현상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서장, 건축술과 우주의 본질, 그리고 서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단순히 예쁜 건물 짓는 법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걸 바로 이 첫 부분에서부터 느낄 수 있죠. 네, 알렉산더는 현대 건축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진단하는데 그 원인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세계관에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죠. 20세기 건축을 전례 없는 규모의 집단 정신병이라고 불러요. 와, 집단 정신병이요? 네, 생명력이 없고 그저 이미지에만 사로잡힌 공허한 건축이라는 건데 정말 강력한 진단 아닌가요? 그렇죠. 이 도발적인 주장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봐야겠네요. 집단 정신병이라 솔직히 처음엔 좀 과한 표현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가 말하는 추함, 평범함, 허세로 가득 찬 도시의 모습이 아주 낯설지만은 않거든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긴 아파트 단지다던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조형물로 가득 찬 광장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알렉산더도 이게 뭐 건축가 몇 명의 취향이나 실력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군요. 네, 거대한 개발업자, 정부, 금융자본 같은 아주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건축가들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는 건축가들이 이 거대한 20세기 기계의 톱니바퀴 역할에 그냥 만족하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봐요. 아, 뭐랄까, 상업적 개발에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런 디자인을 내놓고 대중에게는 화려한 이미지를 강요하면서 정작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에만 봉사했다는 거죠. 냉소적으로 손을 비비는 건축가들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네, 정말 신랄하죠. 듣고 보니 몇몇 건물이 떠오르긴 하네요. 겉은 정말 번지르르한데 막상 들어가 보면 불편하고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곳들이요. 있죠, 그런 것들이. 하지만 모든 건축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나 노숙자 쉼터처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는 건축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 알렉산더도 그 점을 정확히 인정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건축가들이 많다는 걸요. 그런데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그런 선한 의도마저도 종종 목표를 맞추지 못한다고 지적한다는 점이에요. 목표를 맞추지 못한다. 네, 머리로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지적인 만족감을 얻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안이나 살아있다는 느낌, 즉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는 의도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신병이라는 진단의 핵심이에요. 건축가, 건설업자, 금융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 모두가요? 네, 모두가 이 지구에 대한 강탈에 무의식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어쩔 수 없잖아, 세상에 다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미미한 반대만 할 뿐이라는 거죠.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집단적인 병리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파괴적인 과정이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와, 정말 거대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건물을 예쁘게 짓는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군요. 그렇죠. 건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알렉산더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논의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는 건축계의 이 모든 혼란이 사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즉 세계관과 얽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관이요. 건물을 잘못 짓는 이유가 우주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라니. 정말 엄청난 주장이죠. 그게 대체 어떻게 건축과 연결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알렉산더는 현대 사회가 기계론적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요. 기계론적 세계관이요? 네, 이건 19세기 물리학에서 나온 관점인데 세상을 그저 의미 없는 원자들이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부딪히고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로 보는 거예요. 아, 생명이나 의식, 가치 같은 건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질들이 그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시각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건축가들이 세상은 텅 빈 기계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설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알렉산더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잔재가 마치 바이러스나 감염처럼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잔재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잔재가 우리의 행동, 도덕,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아, 명시적으로 믿진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회 시스템 속에 그 흔적이 깊게 녹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간의 가치를 오로지 평당 가격 같은 숫자로만 환산한다거나 건물의 성공 여부를 수익성이나 효율성 같은 기계적인 척도로만 판단하는 경향. 이게 다 그 잔재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같은 20세기의 다양한 건축 사조들도 결국은 이 기계적인 우주관과 건축 실천 사이의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나온 여러 증상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나 공간을 보는 관점 자체에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실수는 바로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은 명확하네요. 병명은 집단정신병, 원인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바이러스 감염. 그렇다면 알렉산더가 내놓는 처방은 뭔가요?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답을 그는 질서, 오더라는 한 단어에서 찾습니다. 질서요? 근데 질서라고 하면 보통 반듯한 격자문이나 줄을 쫙 맞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가 비판하는 그 생명력 없는 현대 건축의 특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 이론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는 우리가 질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하고 있다고요?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의해 지배된다. 아, 논리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건축의 혼란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오고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질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물질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궁극적으로 건축도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질서의 본질이군요. 맞습니다. 그의 목표는 질서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제시해서 물질과 공간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최종적으로 건축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서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죠. 우리는 건축을 통해 세상의 물리적 질서를 끊임없이 만들면서도 정작 질서가 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요. 네,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는 생명체가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깊이 연구해 왔지만 정작 인간이 직접 질서를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건축술은 우주를 이해하는 통찰의 원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듣다 보니 이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거대하고 철학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정작 알렉산더 본인은 자신을 철학자가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 점이 이 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요. 서문에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목표는 무슨 철학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인 질문, 즉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고요. 와, 그 질문 하나에 답하기 위해 무려 35년의 세월을 바친 거군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다 바친 연구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요? 그렇죠. 케임브리지에서 과학자로 훈련받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20세기 경험주의자들에게는 당혹스럽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개념들을 만들어내야 했다고 해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많았겠네요. 네, 자신의 이론에 대한 깊은 의심과 씨름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스스로를 성녀 테레사에 빗대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고뇌와 솔직함이 그의 거대한 이론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 중에서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소개되죠. 영화 시사회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신의 작업에 대한 영화 시사회에서 겪었던 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이 막 열광적으로 기립박수를 쳤는데
정작 알렉산더 자신은 왜 그들이 저렇게까지 환호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관객이 질문을 하죠.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인 페털 랭귀지에 대해서요. 네. 잠깐, 여기서 페털 랭귀지가 뭔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패턴 랭귀지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좋은 공간을 만드는 비법 레시피 모음집 같은 거예요. 레시피 모음집이요? 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다고 느끼는 공간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창가 자리나 반쯤 가려진 현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실용적인 디자인 규칙 253가지를 모아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건축을 위한 오픈소스 언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개념이죠. 다시 시사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관객이 페털 랭귀지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알렉산더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네, 그는 이렇게 답했죠. 인간의 감정은 대부분 같다. 거의 보편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감정이 보편적이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감정의 90%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고 오직 10%만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턴 랭귀지는 바로 그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90%의 감정에 집중한 결과물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관객들이 다시 한번 전부 일어서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알렉산더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죠? 그는 이렇게 회고해요. 그제야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내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의 감정이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잊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본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 외치게 만든 이유였다. 와, 결국 이 거대한 질서의 본질이라는 측은 어떤 추상적인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그 공유된 감정의 90%에 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와, 그 일화를 들으니까 이 책의 모든 내용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기계론적 세계관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이 바로 그 90%의 공유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이고 알렉산더가 되찾으려는 살아있는 질서란 결국 그 90%의 감정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추상적이고 거대해 보이던 질서라는 이론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현실과 연결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세계관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분석했죠.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을 유행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죠. 공간과 물질 자체가 다양한 정도의 생명과 자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주를 보는 관점의 급진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모두의 마음속 90%를 차지하는 공유된 인간성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알렉산더의 생각은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알렉산더의 말처럼 건축이 생물학이나 물리학에 버금가는 질서 창조 과정이라면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지어온 이 세상의 모습은 우주에 대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